편입시작엔 편입N. 자,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고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부터 해서 미적분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OT를 좀 간단히 진행을 하고,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처음 보는 학생들이 꽤나 많네요. 평일반도 그렇고 주말반도 그렇고 좀 많아서 OT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수업을 좀 진행을 합시다. 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 이름은 이래요. 제 이름은 이렇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했고, 자연계열로 편입을 했고,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중앙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1년 동안 수학을 담당할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마 책에도 앞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제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3월 달이긴 하지만, 미적분 첫 시작하는 3월 달이긴 하지만, 아마 편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 정보를 충분히 알아두고 시작하는 거 맞죠? 처음 본 학생들 맞죠? 자연계 편입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 초면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해주기 껄끄러운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 1년간 봐야 되잖아. 그냥 자꾸 얼굴 터야지.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그쵸? 좀만 협조 좀 해줘. 정보들 알아보고 온 거 맞죠? 알아보고 왔죠? 그래요.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1년 동안에 OT는 딱 2번 진행하거든요. 2번 진행하는데, 기초수학 할 때랑 미적분 시작할 때, 기초수학이랑 미적분 시작할 때 2번 진행하는데, 자연계 편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정보들은 기초수학 OT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 때는 따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기초수학 OT 한 번씩 보세요. 기초수학 강의 맛보기 강의 누르시면은 OT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 수업을 나가기 전에 그래도 1년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 너 머리 잘랐니? 누군가 했어. 자,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고 갑시다. 저는요, 우리가 종합반이긴 하지만 과정을 2가지로 나눠서 갑니다. 정규 과정이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2개로 나눠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정규 수업이고, 요거 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특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정규 과정인데요. 먼저 1, 2월 달 동안에 기초 수학을 했어요. 기초 수학을 했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여기죠. 미적분학. 요거는 총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책이 3권이거든요. 책이 3권인데 미적분 1, 2, 3 이렇게 3권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 뭐냐면은 한 달에 한 권씩은 못 나갈 확률이 높아요. 아마 미적분 1이 좀 빨리 끝날 거예요. 3월 중에 끝날 거고, 3월 중에 미적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가 조금 더 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3개월 달 동안에 이렇게 3권을 나갈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연계되는 과정이에요. 전체가 미적분학이라는 과목.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을 나갈 거거든요. 이 선형대수학은 책이 1권인데요. 책이 1권인데 2달 동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양이 좀 방대해요. 양이 좀 방대해가지고 2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8, 9월로 써놨는데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8, 9월로 써놓긴 했는데 2달이 아니고요. 2달이 아니고 제 예상은 한 달하고 9월 2주차까지 아마 나갈 거예요. 2주차 정도까지 나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기간과 10월 달 동안에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나갑니다. 그리고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 다변수 미적분도 책 한 권이고요. 공업수학도 책이 한 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업수학은 원만 나가요. 2는 따로 빼서 할 거거든요. 2는 따로 빼서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학 OT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를 10월 달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정규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진행될 거.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규 과정 외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조금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크게 테마는 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 크게 테마는 실전 문제풀이랑 예상 문제풀이 말고 여기서 공업수학 1이 있고 2가 있다 그랬죠. 그 공업수학 2를 문제풀이 때 해요. 요걸 빼먹었네. 그래서 문제풀이 때 공수 2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기초수학 OT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거든.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궁금하시면 한 번씩 꼭 보시라고. 자, 요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 특강을 따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책에 문제가 부족하냐? 그렇진 않아요. 아마 교재를 지금 미적분 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뒷페이지 한번 볼래요? 제일 뒷페이지. 정답 나와 있는 거, 정답. 정답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산수는 그래도 할 줄 알 거 아니야.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산수는 할 수 있잖아. 대충 몇 문제 몇 번 이렇게 있는 거 세보면은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00개 이상은 돼요. 미적분 원책 하나만. 그럼 2, 3는 어떨까? 그 이상이야. 문제수가. 그러면 미적분 요것만 해도 3개월 동안 하는 게 거의 1000문제 되겠네? 어이씨, 이거 언제 다 해? 정규 과정만 해도 문제수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닌데, 적은 편은 아닌데, 왜 그런 문제풀이를 따로 하냐?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 좀 납득을 한번 시켜볼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요즘 편입수학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편입수학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 최근 트렌드가 이래요.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뭐냐면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마치 어디가 중요해 보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중요해 보여.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다루면 좋기는 한데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7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1년 동안에 편입수학을 치는 대학교가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25개 이상이거든요. 25개 대학 이상이야. 여기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어디가 됐건 간에 매년 출제되는 거랑 7년 동안에 모든 학교에서 2번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학교에서 2번 출제가 됐어. 그럼 이런 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다 가져가냐, 우리가 천재가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책에는 못 실었어. 안 실었지. 좀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못 실은 게 아니라 안 실은 거죠. 이런 문제 다 가져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안 봐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특강에 뺀 거야. 이런 쪽에서. 근데 잘 봐.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 7년 동안에 한 2번 나왔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유형은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렵네.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 2번 나온 학교가 이런 학교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쵸? 그렇잖아.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이제 특강 때 따로 빼서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있는 문제들은 말 그대로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들만 다 소화해서 시험장에 가도 절대로 수학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 어디 하나는 무조건 붙게 돼 있어. 다만 어디를 붙는지가 관건이지.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미적분학 강의는 어떻게 되냐? 1, 2, 3로 나눈 이유는 테마를 좀 구분을 하려고 나눴어요. 테마를 조금 구분을 하려고 나눴는데, 먼저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게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의 테마는 제가 책에다가도 앞에다 써놓긴 했지만 함수랑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의 테마는 함수랑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고, 2의 테마는요, 극한이랑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극한이랑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 자, 3의 테마는 미적분 응용이랑 무한급수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요게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여기 2개는요, 중고등학교 내용들이 좀 많이 겹치는 게 많아요. 많이 겹치는 게 많은데 여기는 절반은 겹치고 절반은 겹치지 않아. 그래서 보통 1, 2, 3가 있으면은 이게 사람 심리가 또 그래요. 뭐냐면 마치 얘가 제일 어려워 보여. 왜? 낯선 거에 우리는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치 제일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무엇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3개 다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잘 해두셔야지만 어디가 수월해지냐면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 다변수 미적분을 잘 하시려면은 미적분 때 연습 잘 해두시면 돼. 그럼 이거 되게 수월하게 가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좀 약하면 여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기 미적분 1, 2, 3를 좀 준비를 잘 해두셔라. 조금 과장되는 표현 하나만 좀 해볼게요. 사실 이 미적분 이 3개만 정말 잘 해놔도 이 3것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시잖아? 그러면은 올킬은 안 당할 수도 있어. 좀 과장 좀 포함하면. 한 학교는 붙어. 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을 만한 학교? 여기를 갔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럴 만한, 제가 특정 학교를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미적분학 1이죠. 미적분학 1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보시면은 5장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자, 먼저 1장. 지금 여기에는 기초수학을 하신 분들이랑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처음 보는 분들인 거 보니까 기초수학을 안 했죠. 요거는 좀 본인 베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먼저 내가 문과 혹은 예체능 혹은 수학을 안 좋아했던 노베이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초수학 무조건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편입은요, 수능, 입시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처음 출발점이 노베이스냐, 뭐 베이스가 있냐. 내가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이었는데요.
9등급이었는데 상관없어요. 수학에 대한 센스가 없어요. 괜찮아요. 대신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편입이야. 노베이스여도 충분히 진짜 상위권 학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있는 학생이 반대로 미끄러져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수도권 쪽으로 벗어나서 그런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경험해봤잖아. 수능 때 하나 미끄러지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편입이라고. 자, 그래서 일단 노베이스 학생들은 왜 기초수학을 보라고 하는 거냐면, 기초수학 때는요, 제가 정말 좀 천천히 했어요. 문제도 많이 안 풀었고, 그냥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도 좀 자세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막 많은 양을 하지도 않았고요. 좀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기초수학 때도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 미적분이 시작되면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적분 시작이니까 조금 빠른 상태로 갈 거예요. 그럼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라고. 스킵하고 왔잖아. 그럼 당연히 빠른데 이렇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쪽 병행하시라고. 그러면은 인강으로 보는 학생들은 먼저 수강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고, 지금 현강에 이렇게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기준은요, 지금 나가는 대로 미적분 원대로 잡으세요. 그리고 기초 수학을 이거 하고 넘어올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또 늦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조건 병행이야. 무조건 병행하셔야 돼.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 기초수학 인강 강의 다음 주 주말까지 다 보시면 돼. 다음 주 주말까지 최소한 어디까지는 봐야 되냐? 다음 주 주말까지 4강 정도까지. 그러니까 1강부터 4강 이게 아니라 4장. 이게 챕터가 기초수학이 6개가 있거든요. 챕터가 6개가 있는데 4장 있는 것까지. 강의가 좀 많아요. 1, 2장에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했어. 정말 베이스가 없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1, 2장에 대한 게 강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말까지 꼭 병행하시라고. 됐죠? 그래서 요번 주 수업이 베이스가 없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괜찮아. 별로 어려울 거 없어. 근데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까지 꼭 병행을 하시고 꼭 다 보고 오시란 얘기야. 이거는 문제도 많지도 않고 못 쫓아올 정도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조금 빨리 나갈 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었지라는 건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1장에다가 기초수학 요약본을 넣어놨어요.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기초수학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1장에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기초수학이 됐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할 거라서 2장부터 나갈 겁니다. 1장이 기초수학 서머리고 미적분학 수업은 2장부터 진행이 돼요. 1장을 보시면 기초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요약본으로 다 넣어놨어요. 공식들이랑 이런 것들도 문제들도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제일 뒷페이지 보면 정답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럼 나는 기초수학을 굳이 강의를 다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고 거기 있는 것들 가지고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거 정리만 해보시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게끔 하시란 얘기야. 응? 그거에 대한 판단은 기초수학 1장을 한번 보시고 뭐지? 이런 느낌 들면은 강의를 꼭 보시고, 그리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드시면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서 2장부터 가는 대로 잘 준비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미분이 시작돼요. 그리고 4장이 접선의 방정식, 5장이 고개도함수라고 해가지고 총 이렇게 미적분, 원, 함수랑 미분법에 대해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데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고 가냐? 첫 번째는요, 이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개념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개념 복습은 꼭 잘 해두셔야 돼. 개념에 대한 복습 잘 해두셔야 되고, 그거를 복습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백지복습이에요. 그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 뭐가 배운 게 있어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개념. 자, 두 번째는요, 공식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다루는 거는 대학 수학이지만 왜 이름을 편입수학으로 해놨냐? 입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전 대학교에서 미적분학, 선형대수, 공업수학 이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편입수학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푸는 과정 자체가 다르게 푸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편입수학이라는 건 봐봐요. 보통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뭐 적으면 5문제, 많아봤자 한 10문제 정도. 시험 시간은 작으면 1시간 반. 많이 주는 데는 3시간.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보는 시험이랑 편입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학교를 유명한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중앙대학교. 거의 수학으로 난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학교가 성균관대보다 어려운 게 중앙대예요. 이게 학교 레벨로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 중앙대학교가 거의 이제 극상인데 문항수가 30문제고 시험 시간이 60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봐도 이론상으로 봤을 때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2분이란 얘기야. 근데 시험장을 가보잖아. 여러분들 수능 봤어요? 수능 봤어? 수능 공부 조금이라도 하긴 했죠? 하긴 했죠?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 가면 어때?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잘 흐르죠. 편입시험도 마찬가지야.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잘 흐르거든요. 근데 또 뭐도 있냐면 OMR 카드 교체하는 시간 있지, 또 신분증 검사하는 시간 있지, 이런 시간들 다 빼봐.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시험 이렇게 공부했다면 망하는 거야 진짜. 못 가. 절대 못 가.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되냐? 입시라는 편입수학, 요 과목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포커스를 잡고 가셔야 돼. 물론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들었으면 유리한 부분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입시에서 쓰게 되는 이제 스킬,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공식화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할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계산 실력을 많이 높이셔야 돼. 계산 실력을 많이 높이셔야 되는데, 이 계산 실력, 흔히 말하는 이제 암산 실력 높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암산 실력을 높이기에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외워지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 암산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비유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구구단이거든요. 그냥 제일 공감할 수 있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2단 외울 때 처음에 막 1은 2, 4 이거부터 출발했잖아. 이거 건너뛴 사람 있어? 그런 천재가 여기 어디 있겠어. 여기서부터 막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7, 5, 뭐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 막 손가락 세면서 1은 2, 막 여기부터 출발했잖아. 보자마자 35 이렇게 안 나왔잖아. 그러다가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 과정들이 스킵되죠. 왜 그런 거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거.
새로운 문제를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새로운 문제를 접해봐야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같은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완벽히 입혀버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야지만 계산 실력이 올라간다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건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그 편입수학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좋아하는 문제 유형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어요.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더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를 해석하는 힘을 좀 기르셔야 돼.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같은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 보고서 이거를 해석하면 뭐다, 이게 아니고 문제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을 무언가 수식으로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문제에서 뜻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야. 이런 게 보이면은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테마를 두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조하는 5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 상태를 직접 점검을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노베이스여도 괜찮다고. 대신 그건 있어요. 본인이 베이스가 어떻든 간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웃긴 게 뭐냐면요. 노베이스가 있고, 예를 들면은 좀 베이스가 있는 친구가 있고, 항상 보면은 질문사항은 원래 이론적으로 누가 더 많아야 되냐면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죠.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질문을 더 적게 할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공부를 할 줄 몰라서 그래.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의지가 보통이 아니면 솔직히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지가 진짜 있고서 만약에 강의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잘했어. 그럼 편입 준비 왜 하지? 애초에 좀 괜찮은 대학 왜 못 갔어? 그런 거 할 줄 아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다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신경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학생들이 저한테 준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따 제가 노트 정리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저한테 이제 그 매일매일 수학 문제 어떻게 얼만큼을 풀었는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돼. 알겠죠? 대신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를 택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어려운 문제 잡느라고.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문제씩 풀라고 할 거냐면 3, 4, 5월 달 동안은 하루에 50문제씩 풀라고 할 거거든요. 50문제씩 풀라고 할 건데 저는 50문제 푸는데 무슨 막 한 7시간 걸려요. 당연하지.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제가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릴 거야. 그냥 풀어놓은 거 보고 푸세요. 보고 푸세요. 보고 푸시고, 요거는 조금 의무감을 갖고 하시란 얘기야. 의무감을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느껴야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복습을 하세요. 이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른 학생이 보낸 건 뭐 이런 식. 지금 바깥에 지금 조교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한 거. 이런 식으로 확인 받으시면 돼. 됐죠?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장이나 이면지 있죠. 그거 활용하시면 돼. 그냥 버릴 거. 본인이 공부할 건 따로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이면지나 연습장 뜯어가지고 주시면 돼요. 이름 써가지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당장 오늘부터 할 건 아니라서. 됐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보는 학생들은 이거를 만약에 좀 확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푼 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시면 돼요.